네, 머니앤라이프입니다.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신중민 팀장 제 옆에 계신데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소득공제 장기펀드, 일명 소장펀드라고 하잖아요.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? 네, 소장하고 싶은 펀드다, 뭐 절세상품에 김량하다라면서 네, 판매열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 모양인데요. 상담만 하시는 분들은 많으시지만 실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5년 이상은 유지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투자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또 겁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투자 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지만 아주 큰 장점이 있거든요. 바로 세제 혜택인데요. 1년에 6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은행에다가 적금을 가입하였을 때는 단순하게 이자를 받는데 그치잖아요. 하지만 소장펀드를 가입하게 되면은 39만 6천 원이라는 환급금이 좀 더 늘어나네요. 네, 발생하게 되는 거죠. 이거를 금리로 계산을 해보면요. 적금금리로는 12.2%의 효과가 나는 거고요. 예금금리로는 6.6%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. 거기에다가 투자상품까지 더한다 하면은 은행 예적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또 한 가지 장점은 일반 펀드 대비 저렴한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펀드를 가입하시게 되면은 펀드를 운용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거든요. 그런 걸 보수라고 합니다. 보통은 1년에 한 번 차감하게 되는데 소장펀드는 일반 펀드 대비 이 보수가 70%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선취 판매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표를 보면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. 지금 표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부탁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선취 판매 수수료가 1% 없고 그다음에 보수가 1%라고 가정했을 때 선취 판매 수수료 1% 그리고 연보수가 1.4%인 일반 펀드와 비교했을 때 10년간 유지했을 때 소장펀드가 일반 펀드 대비 42만 7천 원가량 더 이득이고요. 이것을 수익률로 환산하게 되면은 7.2%의 수익률이 발생하게 됩니다. 적어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지만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더 많은 혜택이 있다 보니까 단점과 장점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장점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고 생각되시면은 그건 가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은 10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장기예요. 그런데 세제 혜택 등을 비롯해서 받는 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가장 이 상품이 유용할까요? 네,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직업이 좀 안정적인 분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. 그런 분들이라면은 군인, 공무원, 교사분들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, 실제로 이분들이 이번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수당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. 속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과세표도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환급은 더 받을 수 있다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. 또한 직권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그리고 신입사원들한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그렇고 이게 또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급여가 5천만 원 근처에 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.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득이 발생해야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 차 이상의 신입사원들에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일단은 가입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좀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에 투자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나요? 아무래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요.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투자 기간을 길게 잡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장기 투자가 오히려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. 너무 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5년만 유지하시면 혜택은 보실 수 있으니까요.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죠. 사실 경기가 지금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 사이클상 이제 좀 회복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. 아무래도 주식의 편입 비율이 40% 이상 되는 펀드이다 보니까 상승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분산 투자. 들어보셨죠? 복수의 펀드를 골라서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펀드를 구성하시는 게 좋고 또 전환형 펀드를 꼭
넣으셔서 경기 변화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전환형 펀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. 표도 준비가 돼 있대요. 네, 전환형 펀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성격이 다른 펀드에 네네. 하나의 펀드에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펀드가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. 예. 그래서 성격이 다른 펀드끼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예. 하지만 과거의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 펀드들과 수익률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전환형 펀드를 가입을 하시고 나서도 한 번도 펀드 변경을 하지 않으신 분도 많고요. 예, 예.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은 경기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. 네. 그 투자 성향별로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소장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사마다 대표 펀드들로 설정이 되어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의 수익률이 되게 굉장히 좋았고 네네. 운용사마다 굉장히 신경 쓰는 펀드거든요.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예, 예.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몇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근데 이거는 다 판매사마다 라인업이 달라요. 그렇지만 제가 유형별로 간단하게 구성할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은 네,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네요. 첫 번째는 20대 추천 펀드입니다. 20대들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.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부 손실이 발생한 데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주식형으로 비중을 더 네네. 받고요. 기대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전체 자산의 50%를 투자를 하고요. 네네.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펀드에 나눠서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. 네네. 다음은 30대입니다. 네, 30대만 준비가 좀 안 됐나 봐요. 아, 그래요? 말씀으로 부탁드릴게요. 네. 30대는 네. 아무래도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전환형 펀드의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. 네. 전환형 펀드를 전환형으로? 한 80% 정도 비중을 두고요. 그것도 이제 두 세트로 나눠서 한 펀드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구성을 하고 네. 한 펀드는 중위험, 중수익 정도를 볼 수 있는 펀드들로 구성을 하고 네네. 나머지 20%는 좀 중소형 운용사 중에서요. 장기적으로 운영 성과가 좋고 운영력이 네네. 뛰어난 운영사의 펀드를 선택하시면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40대 지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40대는 안정적인 펀드로 구성을 해야겠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을 채권 운합형으로 좀 네. 구성을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투자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고요. 그리고 주식형 펀드 역시 대형주 예,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펀드로 네네. 20% 정도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투자 성향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전환형 펀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회복할 때는 주식형으로 전환하셔서 네네. 수익률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소득공제 장기 펀드 요즘 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출발증권 시장 예고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한라그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동안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전했던 한라그룹이 다시 한 번 더 해외 사업을 통해서 부활의 시동을 걸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? 관련된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해서 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낙폭과 대 코스피 종목이냐 아니면 잘 나가는 코스닥 종목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증시 변수와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
굿모닝머니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.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새로운 소식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